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새 방역 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한 전원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현지로 출발합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LA 등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위 정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하기로 가닥은 잡았지만 얼마나 미룰지를 놓고는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강원 영동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7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저희 KBS가 잠정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나타나서 오늘도 확산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70%를 넘기고 있고요. 일부 비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벌써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11일 종사자가 처음 확진된 뒤 이틀 새 5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도 4명이 더 늘어나 누적 131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백화점 32곳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영자와 종사자 등 모두 12만 8천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긴 백화점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단 감염 여파 속에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1,600명대에서 다소 내려왔지만 열흘 연속 4자릿수대의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역 발생 확진자의 75%가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도 8일 연속 2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하루 새 5%포인트 올라 7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충청권 95.2%, 경북권 85%, 경남권 77.6%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곧 병상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자 병상 체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3,481병상이 가용 병상이고 수도권에 2,938병상이 지금도 여유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KBS가 각 지자체의 확진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 491명, 경기 311명 등 전국 1,26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4단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은요. 비수도권에서는 모임 제한 인원이 4명에서 8명까지로 제각각입니다. 또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모임 인원을 4명 이내로 단일화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뒤 수도권 평일 이동량은 1,646만 건, 한 주 새 11%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 이동량은 오히려 9% 늘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등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 중심이던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은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비수도권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타지역으로서의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현재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2단계지만 지역에 따라 모임 인원과 시설 운영 시간이 제각각인 상황. 이에 정부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모임 제한 인원을 4명까지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두기 전체 체계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시에 이어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는 모레부터, 강릉시도 오늘부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단계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일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방송가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스타 출신의 출연진 5명이 한꺼번에 확진돼서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를 소재로 한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새 시즌을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구 선수 출신 김요한 씨가 먼저 확진된 뒤 이후 검사를 받은 박태환과 모태범, 이영택, 윤동식 씨 등 스포츠 스타들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촉자 조사 관리가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소요되고. JTBC는 촬영에 참여한 제작진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 중이라면서 촬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요한 씨와 함께 출연 중인 방송인 한혜진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송 촬영의 특성상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일이 많은 데다 촬영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으며 유명 연예인일수록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겹치기 출연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와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연예인들과 스텝 인력들도 적지 않아 감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해제됐던 방역 조치를 다시 부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보다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Masking indoors must again become a normal practice by all, regardless of vaccination status, so that we can stop the trends and level of transmission we're currently seeing. LA 카운티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0명으로 지난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면서 세크라멘토와 욜로 카운티도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Vaccinated, especially with the Delta variant coming around. I feel it's very important that we just keep the masks on until it's all blown over.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도 가을 새학기 시작 전 백신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 대면 수업이나 기숙사 입주를 비롯해 모든 업무가 금지됩니다. 로드 아일랜드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공립 사립대학들에 대해 올 가을 학기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There should be more mandates. There really should be. And I think when you do see the official approval, you're going to see a lot more mandates.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미국 50개 주 전역과 워싱턴 DC에서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8개 주의 증가율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칸소, 미주리, 루이지애나,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는 전면적인 확산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처럼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을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허위 정보를 겨냥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유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re is a clear message that is coming through.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실제 지난 한 주 접종률이 저조한 4개 주 확진자가 전체의 40%에 이를 정도로 백신과 확산 간의 연관성이 크다는 게 미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백신 접종 증가 추세가 둔화된 배경으로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 정보를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착용에 의구심을 부른 데 이어 엉뚱한 처방을 내놓는가 하면 백신 접종을 꺼리게 만드는 허위 정보들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false narrative that remains active out there about COVID-19 vaccines causing infertility is an example of the kind of information that we are flagging. 바이든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허위 정보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y're killing people. I mean, it really. Look, the only pandemic we have is among the unvaccinated, and they're killing people.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 대유행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허위 정보와 전쟁 선포가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심한 일부 미국인들의 생각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요즘 폭폭 찌는 무더위에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위와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한편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은 20에서 80, 제주 산지는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오는 곳에선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여기에 강한 동풍도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선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대부분 많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 광주 대구가 30도로 어제보다는 기온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4.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30도 안팎으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쿠데타에 이어서 이번엔 코로나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산소통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며칠 새 3명이나 숨졌습니다. 몇몇 교민들은 지금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통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장례식장 굴뚝에 24시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산소 충전소 앞에 산소통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렵게 산소통을 구해왔지만 이번엔 산소 충전이 어렵습니다. 급기야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행인들이 깨워보지만 일어나질 못합니다. 고속버스에서 숨이 막힌다며 쓰러진 이 남성은 곧 사망했습니다. 온라인에는 호흡곤란을 겪는 가족에게 의사나 산소통을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일과 12일, 14일에 교민 3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몇몇 교민들이 산소통을 구하지 못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소통은 지금 구하지는 못했고 오전에 그 의사 치료는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도 중증 상황까지 갔는데 한인회에서 지급한 산소 발생비가 한인회와 한인 기업인들이 산소 공급기 20여 대를 계약해 다음 주 받을 예정이지만 현지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검사조차 쉽지 않은 미얀마에서 어제 11,0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4,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율이 무려 37%나 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이번엔 대선 경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때문에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득실을 따지느라 후보들 간의 계산이 복잡합니다. 또 당 밖의 경쟁자가 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9월 초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건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미룰지를 놓고 후보 간 득실 계산이 다릅니다. 늦어도 9월 말에는 최종 후보를 뽑자는 쪽과 시기를 못 박지 말자, 아예 경선을 중단하자는 의견까지 수싸움이 복잡합니다. 일단 3주 수년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러다가 연기가 일상화될까 불만인 후보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 TV 토론부터 취소되자 최근 상승 분위기를 토론으로 더욱 끌어올리려던 이낙연 후보는 반발했습니다. TV 토론하지 않고 국민께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중앙당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쫓기는 후보, 이 후보를 뒤쫓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영남 지역 감정을 잡아 계속 호남을 배제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건 사실은 백신이기보다는 팀킬에 가까울 수 있죠. 개혁을 뒷받침하는 똘똘한 법 하나, 이게 참 아쉬웠다. 그래서 답답하다. 대선 주자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원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를 위해서도 물론 그렇고 아마 국민들께서 망연자실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사정기관이 정치 철새의 도래지가 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데 묶어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한편 비판의 표적이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아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행동으로 헌법 정신을 보여주겠다며 오늘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합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헌법 유린이라는 여권 공격에 답하듯 최재형 전 원장은 재헌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대통령제가 제왕적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치자 의중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진행의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고 지적했는데 각각 원전 감사와 김호수 감사위원 관련 갈등을 뜻하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면서요, 사실상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법과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헌절 메시지를 대신하겠다며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율 정체 속에 반전을 노리는 호남 방문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의 독보적 가치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 우리 당내에 훌륭한 후보군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그게 부담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9월 초에는 후보 등록을 받고 추석 전에는 1차로 후보들을 거르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철제 기둥이 전신주에 전선을 덮치면서 인근 주택 등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 주민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 골프장의 철제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의 철제 기둥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전신주에 전선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가 아파트 1,300여 세대가 1시간 20분가량 정전되면서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구로동의 한 아파트에는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들이 베란다에 널려 있습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유리창이 깨졌는데 집 안까지 파편이 튀었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덕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마트 내부가 온통 깜깜합니다. 대기하다 이동할게요. 정전 복구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5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과 녹번동, 불광동 일대 17,000여 세대와 이마트 은평점 등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변전소의 내부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 예비 장치를 가동했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 숙소에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활용한 응원 문구가 걸렸는데 일본 우익들이 이걸 또 트집 잡고 나섰습니다. 숙소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선수촌을 떠나라는 등 소란을 피웠고 대회 조직위원회도 우리 측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묵게 될 도쿄올림픽 선수촌. 태극기와 함께 응원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른바 12척의 배를 연상시키는 문구입니다. 선수들의 전의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인데 한 일본 매체는 반일 문구라며 트집 잡았습니다. 이순신은 반일 영웅으로 한국에서 신격화하고 있다며 전쟁 관련 용어를 선수촌에 내걸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일본 구부정당은 기습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선수촌 앞에서 전범기인 우길기를 내세운 채 문구를 철거하고 한국 선수단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약 1시간 시위 동안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까지 나서 응원 문구 철거를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는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東京大会のすべての参加者がオリンピックおよびパラリンピックの精神にのっとって行動さ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앞서 일본 측은 도쿄올림픽 우길기 응원을 허용하고 조직위 홈페이지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슬쩍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IOC가 금지하는 정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는데 거꾸로 이번엔 한국 측이 정치행위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검찰과 언론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동채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취재윤리 위반은 명백하다며 이번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언 유착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쓴 편지나 대리인을 만나 건넨 얘기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쓴 편지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지만 지시를 거쳐 왜곡됐다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은 지시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종 욕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취재 정보를 얻으려 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번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무죄 선고 뒤 검언 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건을 누가 기획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도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거짓 선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소나기 소식이 있는 만큼 출발 전 차량 상태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의 영향과 더불어 고속도로의 이동량은 평소 주말보다 적어서 다소 혼잡한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나들이 떠나실 때 개인 방역 수칙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 쪽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부산 울산선 부산 방향 문수터널 부근 2, 3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어서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이용하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인 만큼 수월한 구간에서도 안전운전에 더 힘써주시고요. 강원도 가는 길 지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미사 부근에서 차가 많아지고 있고 영동선 강릉 쪽 용인 부근에서 차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 초월에서 정체입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mm,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여기에 강한 돌풍도 불 수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동과 영남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 광주 대구가 30도로 덥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현재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내륙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7도로 오늘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36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KBS가 잠정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나타나서 오늘도 확산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70%를 넘기고 있고요. 일부 비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벌써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관악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11일 종사자가 처음 확진된 뒤 이틀 새 5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도 4명이 더 늘어나 누적 131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백화점 32곳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영자와 종사자 등 모두 12만 8천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긴 백화점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단감염 여파 속에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1,600명대에서 다소 내려왔지만 열흘 연속 4자릿수대의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역 발생 확진자의 75%가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도 8일 연속 2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하루 새 5%포인트 올라 7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충청권 95.2%, 경북권 85%, 경남권 77.6%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곧 병상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자 병상 체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3,481병상이 가용 병상이고 수도권에 2,938병상이 지금도 여유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KBS가 각 지자체의 확진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 491명, 경기 311명 등 전국 1,26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몰려드는 시민들로 북새통입니다. 서울에서는 40대 구청 직원이 폭염 속에 근무하다가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등 행정 인력들을 투입해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피로가 워낙 오랫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설치된 하얀 천막 2동.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번 들어가세요. 그제 오후 이곳에서 일하던 40대 구청 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업무 4시간여 만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방호복을 벗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곧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풍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들어오는 길에 이 가운이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그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공무원 선생님이셨던 거죠. 네,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이달 초에는 평일 기준 진단검사 건수가 4에서 5만 건 정도였지만 지난 12일 7만 8천여 건으로 껑충 뛴 뒤 그제는 8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검사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검사소 업무 급증에 폭염까지 이어지자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갑자기 만들어진 임시선별검사소에 냉방기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자체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도 모니터링을 잘 해나가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감염원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선 임시검사소를 확대하고 검사량도 늘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인력 확보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넉 달가량 앞둔 고3 학생들이 대상인데요. 보건당국은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만 허용하던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 허용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고3 교실,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시간은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접종 가능 시간이 문자로 갈 거예요. 수험생들은 접종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을 털어놓습니다. 부작용이라든가 증상 때문에 걱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한편으로는 백신을 맞았다는 이제 안정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재학생을 비롯해 휴학생과 교육시설 학생, 원어민 보조교사와 교육 공무직 등도 모두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재수생은 다음 달에 맞게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접종 기간을 놓치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면 다시 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3분기 안에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국내에서 만 16살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12살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식약처는 만 12살에서 15살 사이 연령에서 백신의 효과성이 충분하고 중대한 이상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3 접종과 더불어 다음 주부터는 50대 초반 연령층의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도 시작됩니다. 19일 저녁 8시부터는 53에서 54살, 20일 같은 시간에 50에서 52살의 예약이 진행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2차 접종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간격을 가장 빠른 8주로 예약을 잡아 접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침수 피해는 물론 변압기가 번개를 맞으면서 창고에 불이 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옆 창고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폭우와 함께 내려친 번개가 인근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 맞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33mm를 기록한 전남 영암군에서는 얼음 무릎까지 빗물이 차올랐고 상가 일부는 침수돼 각종 집기가 모두 젖었습니다. 주민들은 쏟아지는 비에 손 쓸 새도 없었습니다. 비가 한 30분 정도도 안 됐는데 뒤쪽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이런 빗물들이 같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좀 집중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어제 오후 4시부터 전남 일부 시군에 호우특보와 함께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면서 전남 영암의 강수량이 113mm를 기록했고 그 밖의 지역도 30에서 60mm가 내렸습니다. 특히 여수공항은 1시간 만에 81mm라는 기록적인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광주지방气象청은 어젯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주말과 휴일 동안 강한 소나기가 다시 내릴 수 있다면서 비 피해에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부산의 한 철강 공장에서 LP가스 운반차에서 불이 나 운전기사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스를 실은 운반차라 가스를 빼내면서 불을 꺼야 해서 완전 진화까지 8시간이 걸렸는데요. 자칫 폭발로 이어졌다면 대형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LP가스 운반차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이 놀라 몸을 피하려는 순간 불길이 치솟더니 공장 앞마당을 집어삼킬 듯 무서운 기세로 번집니다. 50대 운전기사는 불을 끄려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당시 공장 내 저장소에 LPG 가스를 충전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과 함께 만일의 폭발을 막기 위해 차 안의 가스를 최대한 빨리 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저장소와 차 사이 연결된 충전 호스도 손상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소방대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주변 온도를 확인해가며 대형 산소 절단기 3대를 이용해 10톤짜리 차 안에 가득한 LP가스를 무사히 빼냈습니다. 꼬박 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누출된 LPG 가스가 바닥에 체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방수와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계속 불어서 유출된 유전기를 희석시켰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스 충전 당시 저장소와 운반 차량 사이로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 LP가스 연결 호스가 손상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스 손상과 화재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정밀 감식을 벌이는 한편 운전자와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2001년 서울 동대문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DNA 분석 기법이 발달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건물 앞 경찰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2시간쯤 뒤 오피스텔에서 걸어 나온 한 남성을 경찰이 에워쌉니다.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체념한 듯 경찰차에 올라탑니다. 20년 전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이곳에서 집을 나서던 중 범행 20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2001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상태를 뚫고 들어가신 이유 뭔가요? 계획하신 건가요? 법원은 어제 저녁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유전자 데이터 축적과 분석 기술이 발달한 덕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2001년 경찰은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DNA 감정으로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국과수에 의뢰했더니 일치하는 유전자 정보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교도소 시절 DNA 정보가 수집돼 있었던 겁니다.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DNA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당시 DNA하고 일치하는 피해자가 특정돼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 중인 범죄자 DNA 정보는 24만여 건,
매년 200건 넘게 DNA 일치 통보가 나오면서 장기 미제 사건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포르쉐를 무상 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주 사직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어제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4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오다 지난주 사직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포르쉐 승용차를 무상 대여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 특검은 공무원인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임용과 자격, 보수, 신분 보장 등도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직무기간에 영리 목적의 일을 금지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량을 빌린 뒤 김 씨를 만날 기회가 없어 석 달 뒤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벌칙 조항의 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 있고 특검은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해 골프채 등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의혹 등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놓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역시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관련 의혹 조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켰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 감찰 결과입니다. 당시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현 정권이 주도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한 전 총리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모해 위증 의혹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던 조남관 전 대검 차장도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임은정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고 규정에 따른 주임검사는 감찰 3과장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대검 감찰부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대검 지휘부의 이딴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거죠.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박 장관은 법관 출신으로서 한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총장의 한명숙 구하기 비판에 대해선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이 부흥올림픽이 될 것이라 자신했지만 정작 현지에서 열기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 괴롭힘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음악 감독 등 논란들도 계속해서 나와 기대감보단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문영규 기자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열릴 주 경기장. 이번 대회의 중심인 경기장의 주변 도로를 차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작은 현수막들만 걸려 있을 뿐
올림픽을 앞둔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았지만 마스코트의 모습 한번 볼 수 없었습니다. 포토존인 주경기장 앞 오륜기에도 인파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올림픽의 상징들로 가득했고 축제 분위기였던 과거 올림픽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부흥과 재건을 올림픽의 상징으로 내걸었던 일본. 하지만 주경기장 주변에서조차 올림픽을 앞둔 활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진행돼 관심도가 떨어졌고 도쿄 내 주류 판매까지 금지해 오히려 올림픽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습니다. 売上としては全然さらに落ちるの心配が出てくるんだけど、非常に失望されるの気持ちがいっぱいなんだけど。 선수촌 앞도 선수단만 조용히 오갈 뿐 적막함만이 가득합니다. 정작 관심을 끈 것은 우리 선수단의 응원 문구였는데 대회 조직위와 일본 극우단체가 트집을 잡으며 항의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응원 문구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막식 음악 연출가가 과거 장애인을 괴롭혔다는 논란에 대해선 마루카 올림픽상은 보도를 못 봤다며 침묵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선수도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회를 앞두고 잡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군함도 등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숨긴 사실에 대해 최근 유네스코가 강한 유감을 담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군함도 등에 대한 유네스코 공식 결정문 채택을 앞두고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한 영상을 전시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벽면을 채운 모니터, 영상마다 백발의 노인들이 말을 합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입니다. 송용암 씨는 사복 형사에게 끌려간 날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생생히 기억납니다. 꽤 오락해서 가니까 웬 여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밖에 보니까 한 6, 7명인가 와 있더라고요. 이들이 목적지도 모르고 도착한 곳, 일본 각지의 탄광과 조선소였습니다. 고 최창섭 씨는 이 가운데 일명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 탄광으로 갔습니다. 밥 대신 깻묵을 먹으며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숙소는 제일 하층에 질퍽질퍽한데 바닥이? 바닥이. 일반 놈들은 다 고층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일했지만 아무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돈들 준다고도 안 하고 한 달 되면은 오라우리어 한고 도장 갖고 도장 딱 찍고 이 돈은 월급은 집으로 보낸다. 강제동원 노동자들은 고국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그 사회의 하층민으로 삽니다. 식민지에서 살 때도 학교를 못 다녔고 내가 학교 다닐 나이에 동원이 됐었고 돌아와서도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다시 한국전쟁이 터졌고.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개관한 정보센터에서는 쏙 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어제부터 44차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 세금을 면제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편법 영업을 하다 걸려도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평일에도 예약 잡기가 힘듭니다. 대중제 이름에 맞게 누구나 싸게 이용하라는 취지로 개별 소비세와 토지세 등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우선주란 이름으로 사실상 회원권을 팔았습니다. 저희 우선주 회원이요. 회원이 어떻게 되세요? 회사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회원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이미 5년 전 세금 1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행법상 대중제 골프장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회원제 운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금을 덜 내고 이익은 더 챙길 길이 열리자 그 뒤 다른 대중제 골프장도 가세했습니다.
콘도 회원권 소유자에게 골프장 우선 예약 혜택 등을 주거나 골프장 주식을 사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 국세청이 전국 대중제 골프장 300여 곳을 다 조사했습니다. 10% 정도인 33곳에서 비슷한 편법 영업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애매해요.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지 않고 또 실익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이 대중제 골프 이용료는 계속 올랐고 영업이익률은 회원제의 2배 정도로 커졌습니다. 편법 운영이나 또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적발해내고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은 법적으로 미비한 거죠.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에서 덜 거친 세금은 지난 한 해에만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정부 공급주택 정책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인천, 계양 등 일부 지역 추정 분양가가 비싼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허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청약 5곳 중 하나인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59제곱미터형 추정 분양가는 3억 5천여만 원, 3.3제곱미터에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거래된 인천 계양구 아파트의 948만 원보다 400만 원 넘게 비쌉니다. 같은 지역 새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도 87% 수준입니다. 추정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 복정 1지구입니다. 59제곱미터형 가격이 6억 7천여만 원입니다. 도시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9년 넘게 모은 금액이란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빚을 내지 않고는 도시근로자 평균 그런 가구 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말 그대로 추정 가격이고 본 청약 시점에 주변 시세가 오르더라도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고분양가 논란 속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첫 발을 뗐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청약 통장 보유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도 다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1차 물량의 거의 절반을 배정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이 젊은 층에 맞춰져 있어서 기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모든 수요층을 분양시장으로 이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임대주택을 매입임대 사업 위주로 추가 공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28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 9월 1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KBS 뉴스 허여진입니다. 청해부대에서 어제 전수검사가 진행됐는데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7명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중이고 나머지 부대원 290여 명은 함정에 머물고 있는데요. 군은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원 전원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내일 군 수송기가 현지로 떠나는데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빈나 기자, 우선 PCR 검사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모든 청해부대원에 대한 PCR 검사가 진행됐는데 일부 검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청해부대에서는 지난 2일 첫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10일까지 40여 명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해 지난 14일 무작위 6명을 골라 PCR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6명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은 현재 아프리카 해역에 있는 문무대왕함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리돼 머물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80여 명 가운데 어제 부대원 5명이 추가로 현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원자가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 이들 상당수는 폐렴 증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청해부대원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현지로 출발합니다. 수송기엔 문무대왕함을 한국으로 몰고 올 함승조원 100여 명을 비롯해 의료진과 방역요원 등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군은 에어 앰뷸런스처럼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투입하는 긴급 후송 계획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영천과 경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 많은 곳은 제주 산지에서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 지역에선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역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 남아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로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1,5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새 방역 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원 전원을 국내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현지로 출발합니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LA 등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위 정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하기로 가닥은 잡았지만 얼마나 미룰지를 놓고는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재연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KBS가 잠정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1,266명으로 나타나서 오늘도 확산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0%를 넘기고 있고 일부 비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벌써 포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지난 11일 종사자가 처음 확진된 뒤 이틀 새 5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도 4명이 더 늘어나 누적 131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백화점 32곳에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영자와 종사자 등 모두 12만 8천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체류 시간이 긴 백화점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단 감염 여파 속에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1,600명대에서 다소 내려왔지만 열흘 연속 4자릿수대의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역 발생 확진자의 75%가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도 8일 연속 2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하루 새 5%포인트 올라 71%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충청권 95.2%, 경북권 85%, 경남권 77.6% 등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곧 병상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자 병상 체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3,481병상이 가용병상이고 수도권에 2,938병상이 지금도 여유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KBS가 각 지자체의 확진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 491명, 경기 311명 등 전국 1,266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모임 제한 인원이 4명에서 8명까지로 제각각입니다. 또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지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수도권의 모임 인원을 4명 이내로 단일화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뒤 수도권 평일 이동량은 1,646만 건, 한 주 새 11%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 이동량은
오히려 9% 늘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등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 중심이던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은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비수도권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타지역으로서의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현재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2단계지만 지역에 따라 모임 인원과 시설 운영 시간이 제각각인 상황. 이에 정부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모임 제한 인원을 4명까지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두기 전체 체계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시에 이어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는 모레부터, 강릉시도 오늘부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단계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일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방송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종편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스포츠 스타 출신의 출연진 5명이 한꺼번에 확진돼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를 소재로 한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새 시즌을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구 선수 출신 김요한 씨가 먼저 확진된 뒤 이후 검사를 받은 박태환과 모태범, 이영택, 윤동식 씨 등 스포츠 스타들이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접촉자 조사, 관리가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소요되고. JTBC는 촬영에 참여한 제작진 전원이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 중이라면서 촬영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요한 씨와 함께 출연 중인 방송인 한혜진 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송 촬영의 특성상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일이 많은 데다 촬영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으며 유명 연예인일수록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겹치기 출연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와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연예인들과 스텝 인력들도 적지 않아 감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청해부대에서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7명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중이고 나머지 부대원 290여 명은 함정에 머물고 있는데요. 군은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원 전원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내일 군 수송기가 현지로 떠나는데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빈나 기자, 우선 PCR 검사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모든 청해부대원에 대한 PCR 검사가 진행됐는데 조금 전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폐렴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했던 부대원입니다. 지난 15일 확진된 6명에 더하면 지금까지 청해부대 내 확진자는 7명입니다. 나머지 부대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해부대원들은 현재 아프리카 해역에 있는 문무대왕함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리돼 머물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80여 명 가운데 5명이 추가로 현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원자가 모두 7명으로 늘었는데 이들 상당수는 폐렴 증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청해부대원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현지로 출발합니다. 수송기엔 문무대왕함을 한국으로 몰고 올 함승조원 100여 명을 비롯해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군은 에어 앰뷸런스처럼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투입하는 긴급 후송 계획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해제됐던 방역 조치를 다시 부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LA 카운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주 전보다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밤 11시 59분을 기해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Masking indoors must again become a normal practice by all, regardless of vaccination status, so that we can stop the trends and level of transmission we're currently seeing. LA 카운티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0명으로 지난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면서 세크라멘토와 욜로 카운티도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Vaccinate, especially with the Delta variant coming around. I feel it's very important that we just keep the masks on until it's all blown over.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도 가을 새학기 시작 전 백신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모두 대면 수업이나 기숙사 입주를 비롯해 모든 업무가 금지됩니다. 로드 아일랜드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공립 사립대학들에 대해 올 가을 학기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There should be more mandates. There really should be. And I think when you do see the official approval, you're going to see a lot more mandates.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 결과 미국 50개 주 전역과 워싱턴 DC에서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에 비해 10% 이상 늘었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8개 주의 증가율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칸소, 미주리, 루이지애나,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는 전면적인 확산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처럼 확진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을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허위 정보를 겨냥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유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here is a clear message that is coming through.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실제 지난 한 주 접종률이 저조한 4개 주 확진자가 전체의 40%에 이를 정도로 백신과 확산 간의 연관성이 크다는 게 미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백신 접종 증가 추세가 둔화된 배경으로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 정보를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착용에 의구심을 부른 데 이어 엉뚱한 처방을 내놓는가 하면 백신 접종을 꺼리게 만드는 허위 정보들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false narrative that remains active out there about COVID-19 vaccines causing infertility is an example of the kind of information that we are flagging. 바이든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허위 정보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y're killing people. I mean, it really. Look, the only pandemic we have is among the unvaccinated, and they're killing people.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 대유행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허위 정보와 전쟁 선포가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심한 일부 미국인들의 생각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쿠데타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산소통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도 벌써 며칠째 3명이나 숨을 거두었는데요. 몇몇 교민들은 지금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통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장례식장 굴뚝에 24시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တနေ့မနေ့ကဆိုရင်ရေဝဲမှာလည်းကျွန်တော်တို့200နီးပါးလောက်ရှိတယ်ဒါရေဝဲတုတ်တန်တစ်ခုတည်းပဲဒီနေ့ထိန်မီတုတ်တန်ကျေးဇူးတုတ်တန်နောက်ပြီးတော့ကျူချောင်းတုတ်တန်တွေမပါသေးဘူးပေါ့နော် 산소 충전소 앞에 산소통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렵게 산소통을 구해왔지만 이번엔 산소 충전이 어렵습니다. ဒီဒီစားပြီးတော့နေရောဒီအောက်ဆီဂျင်ရှိတယ်နေ့တည်းပေါ့နေ့တည်းကလည်းတော်တော်ခံစားလိုက်တာပေါ့သူကကြက်လို့ဒီတော့ဘာယောဂခံမှမရှိဘူး 급기야 거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행인들이 깨워보지만 일어나질 못합니다. 고속버스에서 숨이 막힌다며 쓰러진 이 남성은 곧 사망했습니다. 온라인에는 호흡곤란을 겪는 가족에게 의사나 산소통을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사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일과 12일, 14일에 교민 3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몇몇 교민들이 산소통을 구하지 못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소통은 지금 구하지는 못했고 오전에 의사 치료는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도 중증 상황까지 갔는데 한인회에서 지급한 산소 발생비가 한인회와 한인 기업인들이 산소 공급기 20여 대를 계약해 다음 주 받을 예정이지만 현지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검사조차 쉽지 않은 미얀마에서 어제 11,0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4,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율이 무려 37%나 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엔 대선 경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때문에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득실을 따지느라 후보들 간의 계산이 복잡합니다. 또 당 밖의 경쟁자가 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9월 초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건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미룰지를 놓고 후보 간 득실 계산이 다릅니다. 늦어도 9월 말에는 최종 후보를 뽑자는 쪽과 시기를 못 박지 말자, 아예 경선을 중단하자는 의견까지 수싸움이 복잡합니다. 일단 3주 수년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러다가 연기가 일상화될까 불만인 후보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 TV 토론부터 취소되자 최근 상승 분위기를 토론으로 더욱 끌어올리려던 이낙연 후보는 반발했습니다. TV 토론하지 않고 국민께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중앙당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낙연 후보에게 쫓기는 후보, 이 후보를 뒤쫓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영남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호남을 배제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건 사실은 백신이기보다는 팀킬에 가까울 수 있죠. 개혁을 뒷받침하는 똘똘한 법 하나, 이게 참 아쉬웠다. 그래서 답답하다. 대선 주자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감사원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를 위해서도 물론 그렇고 아마 국민들께서 망연자실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사정기관이 정치 철새의 도래지가 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데 묶어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한편 비판의 표적이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아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행동으로 헌법 정신을 보여주겠다며 오늘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합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헌법 유린이라는 여권 공격에 답하듯 최재형 전 원장은 재헌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대통령제가 제왕적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치자 의중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진행의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고 지적했는데 각각 원전 감사와 김호수 감사위원 관련 갈등을 뜻하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면서요, 사실상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법과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헌절 메시지를 대신하겠다며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율 정체 속에 반전을 노리는 호남 방문입니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의 독보적 가치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 우리 당내에 훌륭한 후보군들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그게 부담일 겁니다. 국민의힘은 9월 초에는 후보 등록을 받고 추석 전에는 1차로 후보들을 거르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 철제 기둥이 전신주의 전선을 덮치면서 인근 주택 등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 주민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외 골프장의 철제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의 철제 기둥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전신주의 전선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가 아파트 1,300여 세대가 1시간 20분가량 정전되면서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구로동의 한 아파트에는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들이 베란다에 널려 있습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유리창이 깨졌는데 집 안까지 파편이 튀었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덕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마트 내부가 온통 깜깜합니다. 대기하다 이동할게요. 정전 복구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5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과 녹번동, 불광동 일대 17,000여 세대와 이마트 은평점 등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은 변전소의 내부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 예비 장치를 가동했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단 숙소에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활용한 응원 문구가 걸렸는데 일본 우익들이 이걸 또 트집 잡고 나섰습니다. 숙소 앞에서 전범기를 흔들며 선수촌을 떠나라는 등 소란을 피웠고 대회 조직위원회도 우리 측에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묵게 될 도쿄올림픽 선수촌. 태극기와 함께 응원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른바 12척의 배를 연상시키는 문구입니다. 선수들의 전의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인데 한 일본 매체는 반일 문구라며 트집 잡았습니다. 이순신은 반일 영웅으로 한국에서 신격화하고 있다며 전쟁 관련 용어를 선수촌에 내걸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일본 구구정당은 기습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선수촌 앞에서 전범기인 우길기를 내세운 채 문구를 철거하고 한국 선수단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我が国日本に対して反日的また敵対的な行動を行っているほかなりません。お前らはさっさと帰りなさいと。韓国はいらないから。약 1시간 시위 동안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까지 나서 응원 문구 철거를 요구했고 대한체육회는 정치적 내용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東京大会のすべての参加者がオリンピックおよびパラリンピックの精神にのっとって行動されることを期待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앞서 일본 측은 도쿄올림픽 우길기 응원을 허용하고 조직위 홈페이지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슬쩍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IOC가 금지하는 정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는데 거꾸로 이번엔 한국 측이 정치행위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이 부흥올림픽이 될 것이라 자신했지만 정작 현지에서 열기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 괴롭힘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음악 감독 등 논란들도 계속해서 나와 기대감보단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문영규 기자입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열릴 주 경기장. 이번 대회의 중심인 경기장의 주변 도로를 차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작은 현수막들만 걸려 있을 뿐 올림픽을 앞둔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았지만 마스코트의 모습 한번 볼 수 없었습니다. 포토존인 주경기장 앞 오륜기에도 인파는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올림픽의 상징들로 가득했고 축제 분위기였던 과거 올림픽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부흥과 재건을 올림픽의 상징으로 내걸었던 일본. 하지만 주경기장 주변에서조차 올림픽을 앞둔 활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진행돼 관심도가 떨어졌고 도쿄 내 주류 판매까지 금지해 오히려 올림픽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습니다. 売上としては全然さらに落ちるの心配が出てくるんだけど、非常に失望される気持ちがいっぱいなんだけど。 선수촌 앞도 선수단만 조용히 오갈 뿐 적막함만이 가득합니다. 정작 관심을 끈 것은 우리 선수단의 응원 문구였는데 대회 조직위와 일본 극우단체가 트집을 잡으며 항의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응원 문구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막식 음악 연출가가 과거 장애인을 괴롭혔다는 논란에 대해선 마루카 올림픽상은 보도를 못 봤다며 침묵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선수도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회를 앞두고 잡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검찰과 언론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취재윤리 위반은 명백하다며 이번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언 유착은 실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종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 쓴 편지나 대리인을 만나 건넨 얘기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쓴 편지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지만 지시를 거쳐 왜곡됐다고 봤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시한 것은 지시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종 욕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취재 정보를 얻으려 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번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무죄 선고 뒤 검언 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건을 누가 기획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착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도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거짓 선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재헌절인 오늘 요란한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과 영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20에서 80,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 광주 대구가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에서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4도로 1시간 전보다 1도 정도 올랐습니다.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있고요. 다음 주에는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인데요. 그런데 KBS의 취재 결과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지난 5년간 3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관학교에서의 성범죄 징계 기록이 장교 임관 뒤에는 사라지게 돼서 2차 피해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육군 3사관학교에서 4학년 남생도가 여생도 생활관을 2차례 무단 침입했습니다. 출입구 CCTV로 확인이 돼 퇴교 처리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여생도를 강제 추행한 4학년 생도를 육군 사관학교는 퇴교시켰습니다. 화장실 등에 스마트폰을 설치하는 등 생도를 불법 촬영한 4명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실태를 확인해봤더니 각 군 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1건, 17명이 퇴교 처분을 받았고 14명이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례의 3건 중 2건은 생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이었습니다. 생도들끼리의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력들이 적응하기가 일반 대학교보다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그런데 이 생도 시절의 성범죄 기록은 딱 사관학교까지만 남습니다. 군인사법에는 군인의 인사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고 돼 있지만 사관 생도 때 기록을 임관 뒤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임관 뒤 의무 복무 기간인 10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성범죄 기록은 최소한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관 후에 인사 기록에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군 조직에서 충분히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냐는 KBS의 질의에 국방부는 생도 때 처분 기록이 임관 뒤에는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굴볕더위에 계곡이나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순환사고의 발생률도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소방당국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물놀이 명소에 시민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흙탕물이 된 하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자 구조대원이 재빨리 구조용 튜브를 던지고 배 전진! 오른쪽 봤죠? 오른쪽! 부랴부랴 수상보트를 타고 물놀이객을 구합니다. 사고를 가장한 훈련으로 구조에 투입된 인력은 119 구조대가 아닌 일반 시민들입니다.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 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부모님 품에 돌려드려서 그거에 보람을 느끼고 익수 등 각종 순환사고의 골든타임은 5분. 하지만 소방관서와 하천, 유원지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충북소방본부는 구조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북에서 시민구조대 덕분에 50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해엔 순환사고 구조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237명의 시민구조대원이 투입돼 다음 달까지 각종 순환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4명이서 고정급 배치, 방문객이 조금 적은 곳에서는 2명으로 유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와 고립 등 수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시민구조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에 깊이 관여한 현대산업개발이 불법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창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일어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난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맡은 책임자로서 철거 공사 과정의 불법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시공사의 과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예산관리와 총무 등의 업무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23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다음 주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결정하게 될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신안과 충남 서천 등 서남의 한 4곳의 갯벌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규모가 큰 인천의 갯벌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등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무릎 높이까지 바닷물이 빠지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갯벌로 모여듭니다. 8월 초까지는 바지락이고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또 백합이 나와요. 한 10월 말쯤 되면은 또 굴. 바지락잡이 한창인 갯벌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어린 저어새도 먹이 활동에 열중합니다. 한국 갯벌의 28%를 차지하는 인천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특히 저어새와 검은머리 물대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남 신안 등 서남해 안 4개 갯벌을 둘러본 세계유산위원회 실사단은 반려 권고 결정을 하면서 인천 영종, 송도 갯벌 등 핵심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인천도 최근 참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측 추진단은 서남해 안 4개 갯벌이 먼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경우 2단계 확대 대상인 인천 갯벌 등도 기존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등재를 하겠다고 세계유산위원회를 설득할 전략입니다. 인천 갯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세계 기구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등재하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 뒤를 잇고자 하는 한국의 갯벌은 오는 26일 심사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에 세금을 면제받도록 돼 있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편법 영업을 하다가 걸려도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평일에도 예약 잡기가 힘듭니다. 대중제 이름에 맞게 누구나 싸게 이용하라는 취지로 개별 소비세와 토지세 등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우선주란 이름으로 사실상 회원권을 팔았습니다. 저희 우선주 회원이요. 회원이 어떻게 되세요? 회사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회원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이미 5년 전 세금 1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행법상 대중제 골프장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회원제 운용 여부에 따라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금을 덜 내고 이익은 더 챙길 길이 열리자 그 뒤 다른 대중제 골프장도 가세했습니다. 콘도 회원권 소유자에게 골프장 우선 예약 혜택 등을 주거나 골프장 주식을 사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고 국세청이 전국 대중제 골프장 300여 곳을 다 조사했습니다. 10% 정도인 33곳에서 비슷한 편법 영업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애매해요.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지 않고 또 실익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이 대중제 골프 이용료는 계속 올랐고 영업이익률은 회원제의 2배 정도로 커졌습니다. 편법 운영이나 또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적발해내고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은 법적으로 미비한 거죠.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에서 덜 거친 세금은 지난 한 해에만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정부 공급 주택 정책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인천, 계양 등 일부 지역 추정 분양가가 비싼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놓고는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허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청약 5곳 중 하나인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59제곱미터형 추정 분양가는 3억 5천여만 원, 3.3제곱미터에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거래된 인천 계양구 아파트의 948만 원보다 400만 원 넘게 비쌉니다. 같은 지역 새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해도 87% 수준입니다. 추정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 복정 1지구입니다. 59제곱미터형 가격이 6억 7천여만 원입니다. 도시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9년 넘게 모은 금액이란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빚을 내지 않고는 도시근로자 평균 그런 가구 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말 그대로 추정 가격이고 본 청약 시점에 주변 시세가 오르더라도 변동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고분양가 논란 속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첫 발을 뗐습니다.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청약 통장 보유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도 다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1차 물량의 거의 절반을 배정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이 젊은 층에 맞춰져 있어서 기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모든 수요층을 분양시장으로 이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임대주택을 매입임대 사업 위주로 추가 공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28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 9월 1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KBS 뉴스 허여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방향으로 차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들이 떠나는 길 오늘 특히 이동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많이 막힐 때 이동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20분, 강릉까지는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강릉까지 영동선 타고 많이들 이동하시죠? 지금도 용인 부근에서 8km 구간 답답한데 아직까지 강원권에서 이동하기는 괜찮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으로는 당일에서 남양주금소, 다시 한번 서종에서 차 간격 좁히고 있지만 역시나 강원권에서 이동은 괜찮습니다. 광주 원주선은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잠시 브레이크 받고요. 충청 이남으로 가는 길 서해안선 목포 방향 서해대교 부근에서 잠시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오산 부근에서 차가 몰리고 있긴 하지만 충청권에서 이동은 괜찮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독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건 분명하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럴만했겠지, 가해 학생도 앞길이 창창한데 굳이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에 얼마나 둔감한지,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학생은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부터였습니다. 그 긴 시간
불안과 싸우며 등굣길에 오르고 생을 포기하기로 한 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는 듯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 대신 야산으로 향한 이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해 추정 학생이 10명이 넘고 동공이 풀릴 때까지 목이 졸리는 영상까지 존재하는데 학교 당국이 폭력의 징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이 불붙은 고양시 일산의 학교폭력 의심 사건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대낮 상가 앞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선배에 의해 목이 졸리고 여학생에 의해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일을 당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장난이었다는 게 초기 진술이지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심리학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학생이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제자가, 내 자식이 말로써 남을 상처 주는 버릇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공격적인 태도가 심하지는 않은지, 일상생활의 틈새에서 폭력의 기미가 엿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지켜보고 챙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 학교 폭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후에야 우리는 대책에 골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안 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절대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재원 전인 오늘도 이 무더위와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과 영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진에서는 현재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80mm,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동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현재 영동과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 대전이 31도, 광주, 대구가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강한 돌풍과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4도, 대전이 24.1도, 안동이 23.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29도, 전주 31도, 포항이 27도로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